구실이야기 145회입니다. 열정 있는 수습세무사를 찾는 세무사 사무실. 배울 곳, 잘 알려주는 수습처를 찾는 수습세무사. 이보다 악순환 일수는 없는데 현실이 이렇습니다. 열정을 강요하고 실제로도 열정 없이는 할 수 없는 업무량을 던져주고는 월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는 세무사 사무실. 수습세무사들이 본인의 처우보다는 배움을 먼저 찾으니까 마치 막대해도 되는 것처럼 이제 막 발을 내디딘 후배 세무사들에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어떻게든 뽑아먹겠다는 대표들. 나에게는 잘 알려주는 선배 세무사가 있는 곳, 하나라도 더 배울 곳이 있는 사무실. 마치 학원을 찾는 듯한 수습세무사들. 배울 곳을 찾아 들어갔으니 그 정도 월급도 괜찮다며 면접에서는 내가 쓴 자기소개서 내용보다는 술 잘 마시냐, 주량이 얼마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애인은 있냐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지원하는 수습세무사들. 수습을 포함하여 1년차 전문직에게 이렇게 모진 대우를 하는 자격사가 있나 싶은데 대표세무사, 선배세무사들이 새내기 후배들을 이 정도 딱 최저임금짜리 수준으로 대우하면서 왜 다른 자격사와 밥그릇 싸움에는 혈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밥그릇 대상이 되는 분야의 전문직 수습기관은 똑같이 대우받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수습세무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이제서야 꺼내려고 합니다. 수습세무사 면접, 그리고 실제 실무수습을 같이 6개월 정도 하다 보면 본인이 학원 다니는 줄 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년 면접 또는 수습처 후기라고 정리된 자료가 인터넷에 떠돌던데 그 자료에는 교육 시스템이라는 칸이 별도로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면접에서는 제가 입사하면 사수가 있나요? 저를 누가 가르쳐주죠? 그분은 몇 기인가요? 를 먼저 묻고 입사 후에는 수습이 여러 명 있다 보면 때에 따라 업무 분배가 고르지 못할 수도 있는데 A한테는 양도소득세를 주면서 왜 저는 못 배우게 하냐는 정신 나간 소리도 종종 듣습니다. 배우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의 핵심은 본인의 제1순위 마음가짐은 맡은 일을 합격한 전문가로서 직접 해결하고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배우는 중이니까 필요할 때마다 옆에 근무세무사한테 물어보면서 수험생 때 보던 책도 펼쳐보면서 계산해봐야지 하는 것과 아주 실무적인 것만 물어보고 실제 본인의 책임감과 전문직이라는 사명감으로 법률을 검토하고 예규 판례를 모두 봐서 결과를 낸 다음에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선배 세무사로부터 받는 것. 업무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다른 부분입니다. 수습기간 다른 동기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으려고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분이라면 수습 때 배워야 할 것들의 정의를 좀 다시 내려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영상에서 늘 강조하지만 수습 때 실제 업무 사례를 경험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극단적인 사례로 12월에 일 시작해서 수습 끝나는 5월까지 약 6개월, 7개월 정도의 수습기간 동안 매월 2건씩 총 12건 정도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업무만 해봤다고 칠게요. 첫째, 수습이 맡아서 실제 신고해봤자 얼마나 크고 복잡한 건일까 싶고, 둘째, 따라서 단기간에 꽤 많은 신고 사례가 본인에게 있었다고 한들 실력 측면에서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현실에서 발생하는 무수히 많은 사실관계에 대한 응용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까요? 하물며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도 발생할 리 없으니 수습기간 6개월간은 기장이라는 것도 맛만 보고 상속세 신고에 참여하게 되면 부동산 평가 같은 일부분 업무를 해보게 되고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도 그렇고 증여세 신고도 간단한 것들을 두루두루 해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가? 학원에서 실무 경험하려는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의 사례를 해보더라도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게 법률적으로 탄탄하게 다져놓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판례를 찾아야 하고 예규를 찾아야 하고 법률 어느 부분에 가면 내가 필요한 규정이 있고 조세불복에 참여하게 되면 불복 이유서 같은 것들은 어떤 형태로 작성하고 꽤나 짧은 수습기간 동안 사례를 배우고 익히려 하지 말고 기본을 쌓아간다 생각하세요. 수습기간
기본이 쌓여야 근무세무사가 되어도 응용력이 생겨서 한 번도 못 해본 일도 법률에 근거하여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수습들 중 수험생 때 공부했던 세법학 내용 말고 실무적인 뭔가 더 있을 줄 알고 그런 걸 벌써부터 배우려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단언컨대 수습기간뿐만 아니라 2, 3년 차까지 본인이 접하게 될 일들은 전부 다 법률, 예규, 판례에서 이미 결과를 낼 수 있는 업무들일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맡게 될 업무가 경험 못 해본 건데 어떡하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세법을 적용하는 기본만 잘 쌓는 연습을 했다면 정답이 전부 다 있다는 말입니다. 자꾸 학원 찾듯이 나를 가르쳐줄 세무법인을 찾다 보니까 세무사 사무실 입장에서 얘는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하는 애니까 하는 마인드로 딱 그 수준으로 대하게 됩니다. 왜 고생해서 합격하고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마음가짐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악순환이 되니까 맨 앞에 말한 것처럼 급여에 후려치기 당하면서도 아무도 목소리 내지 못하는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주변에 회계사, 변호사 수습을 거친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들도 여러분들이 업무에 임하는 태도로 수습을 거쳤는지, 누가 옆에서 자상하게 알려주던지, 그리고 그들의 급여는 얼마였는지. 한편으로 수습처는 학원이 아니기에 같은 실수를 거듭하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원래 어려운 길인데도 편하게만 가려는 등 전문가로서 결과물이 계속하여 좋지 못하다면 시장에서 도태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수습들을 보면 마음 한켠에 본인의 부족함을 수습이라는 명분으로 뒤에 숨고 싶어서 난 배워야 하고 누가 날 항상 가르쳐줘야 한다는 수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수습 이후 근무세무사 시장 또는 자격증을 토대로 다른 곳으로 갈 때 그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냉정하게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당장 수습처에서 대표에게 잘 보이고 이쁨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요. 따라서 근무세무사에게는 이런 말 못하겠지만 수습 때는 본인의 역량 하에 수습처에서 대우를 받는 만큼만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여기서 대우라 함은 급여가 됐든 업무의 종류가 됐든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내가 받는 대우가 스스로 평가한 능력보다 못할 땐 딱 받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시고 능력보다 높은 대우를 받고 있을 땐 본인의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거나 그게 귀찮은 사람이라면 도태되거나 선택하시면 깔끔합니다. 그러면서 먼 훗날 여러분들이 선배가 되고 대표가 됐을 때 우리들도 새내기 세무사들에게 다른 자격사와 비슷한 정도의 대우를 해주면서 그들에게 업무에 있어 정당한 요구를 하고 이렇게 세무사 스스로 자격증의 가치를 높이는 변화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145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